농부 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구편 첫 수학의 철학. 10월 중순 드디어 벼 백이 날이 왔다. 하도연은 새벽 일찍 일어나 논으로 향했다. 아침 안개가 논 위에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황금빛 벼이삭들이 이슬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6개월 전 작은 모로 심었던 벼들이 이제 고개를 숙인 채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수확이네. 할머니가 낫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으셨다. 하도연은 낫을 받아들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설렘과 긴장,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베는 거예요? 벼를 한 움큼 잡고 뿌리에서 5cm 정도 위를 베면 돼. 너무 아래쪽을 베면 볏짚이 짧아져서 쓸모가 없어지고 너무 위쪽을 베면 아까우니까. 할머니의 시범을 본 후 하도연은 조심스럽게 첫 낫을 댔다. 착하는 소리와 함께 벼 한 움큼이 손에 들어왔다. 그 순간 하도연은 전율을 느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른 곡식을 처음으로 거두어들이는 순간이었다. 이게 정말 내가 심은 벼구나. 벼이삭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작고 동그란 쌀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이 쌀알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던가. 햇빛, 물, 바람, 그리고 흙의 영양분, 그리고 자신의 노동. 민경과 함께 논을 가로지르며 벼를 베어나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다. 한 움큼씩 벼를 베어 모으고 어느 정도 모이면 볏짚으로 묶었다. 그렇게 만든 벼단들이 논에 줄지어 놓였다. 예전에는 이 작업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했어. 품앗이라고 해서 서로 도와가며 벼를 베었지. 할머니가 말씀하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때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사람의 힘으로만 해야 했어. 하지만 더 정겨웠지.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도연은 그런 풍경을 상상해봤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벼를 베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여인들은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 지금은 사라진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에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도시락을 논둑에서 먹었다. 갓 지은 밥에 김치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다. 자신이 기른 쌀로 지은 밥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다. 이 쌀 하나에도 철학이 있구나. 하도연은 밥알 하나를 집어들며 생각했다. 이 작은 쌀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려봤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가을에 수확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과 수많은 정성이 이 작은 쌀알 하나에 압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뽑았을 뿐이었다. 진짜 벼를 키운 것은 흙이었다. 흙이 씨앗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뿌리를 지탱해 주었다. 햇빛과 물과 공기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은 그저 조건을 만들어줄 뿐이었다. 인간의 역할은 생각보다 작구나. 하도연은 겸손해졌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자연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자연의 파트너일 뿐이었다. 오후에는 베어둔 벼를 탈곡했다. 할머니 댁에는 아직 옛날식 탈곡기가 있었다. 벼단을 탈곡기에 대고 돌리면 쌀알들이 떨어져 나왔다. 기계 소리는 시끄러웠지만 쌀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는 음악처럼 들렸다. 이게 바로 노동의 결실이구나. 하도연은 감동했다. 몇 달간의 힘든 노동이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신기했다. 도시에서 하던 일은 결과가 추상적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해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농사는 달랐다. 노동의 결과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혔다. 탈곡이 끝나고 쌀을 말리는 동안 하도연은 생각에 잠겼다. 수확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수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민경이 말했다. 무슨 뜻이야? 이 쌀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어 내년에 또 농사를 지을 거잖아. 그리고 일부는 씨앗으로 남겨둬서 내년 봄에 다시 심을 거고. 하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수확은 완성이 아니라 순환의 한 골이었다. 씨앗에서 시작해서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순환. 그날 저녁 갓 수확한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 평생 먹어본 밥 중 가장 맛있는 밥이었다.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밥에는 자신의 땀과 정성,
그리고 돼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맛있지? 할머니가 물으셨다. 네, 정말 맛있어요. 이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럴 거야. 자기가 키운 쌀이니까. 마음도 다르고 맛도 다르지. 하도연은 밥 한 술 한 술을 천천히 씹으며 맛봤다. 쌀알 하나하나에서 흙냄새가 났다. 햇볕 냄새도 났다. 그리고 무언가 신성한 느낌까지 들었다. 이것이 성찬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찬,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모든 종교의 제사 음식들.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이것이었다. 돼지에서 나온 곡식을 나누어 먹으며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 식사를 마치고 하도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생애 첫 수확을 했다. 6개월 전 작은 모로 심었던 벼들이 이렇게 많은 쌀을 내어주었다. 기적 같은 일이다. 별을 베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 쌀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역할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도. 우리는 자연과 협력할 뿐이다. 진짜 생명을 키우는 것은 흙과 햇빛과 물이다. 수확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았다. 수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순환의 한 골이다. 이 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일부는 내년 씨앗이 되어 다시 생명을 이어간다. 갓 수확한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성찬의 의미를 깨달았다. 모든 종교의 제사 음식, 성찬, 공양의 근본이 바로 이것이다. 돼지에서 나온 곡식을 나누어 먹으며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 펄벅이 돼지에서 말한 것처럼 돼지는 영원하다. 인간은 죽지만 돼지는 남아 계속해서 생명을 키워낸다. 오늘 수확한 이 쌀도 돼지 어머니의 선물이다. 이제 정말로 농부가 된 기분이다.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농부가 될 수 없다. 수확을 해봐야 진짜 농부가 되는 것이다. 노동과 결실의 순환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충족감이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직접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닐까? 내일부터는 고구마와 배추 수확이 시작된다. 또 다른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돼지 어머니가 준비해둔 또 다른 선물들. 일기를 쓰고 나서 하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방금 수확을 마친 논이 보였다. 벼구루터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내년 봄까지 쉬어갈 논이었다. 하도연은 손을 바라봤다. 낫을 쥐느라 물집이 잡혀서 따가웠으나 마음은 오히려 흐뭇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이 상처들이 자신이 진짜 농부가 되었다는 증거였다. 창가에 놓인 갓 수확한 쌀 한 줌을 손에 담고 바라봤다. 작고 동그란 쌀알들이 달빛에 반짝였다. 이 작은 것들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돼지의 사랑, 농부의 정성, 자연의 순환, 생명의 신비. 내년에는 이 쌀 중 일부를 씨앗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자신도 그 순환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수확의 기쁨 속에서 하도연은 깨달았다. 흙의 철학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실이었고 매일의 삶이었으며 손끝으로 만지는 진리였다.